안녕하세요. 초버블시대 주식 투자의 미래 저자 김예은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애널리스트로 근무한 이력을 살려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던 지식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하니까 애널리스트는 계속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시장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우연히 이제 또 이제 출판사 쪽에서 연결이 돼서 제가 유동성에 대해서 사실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유동성과 관련된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틈틈이 계속 이제 썼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지금 박사과정 수료를 한 상황이고 논문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유동성과 관련된 논문을 쓰는 게 어떨까. 어차피 작년 시장에서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 유동성이 화제였고 앞으로도 사실 유동성이 화제인 상황이라서 유동성이 이제 누구나 유동성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유동성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시장에 이제 주식 어린이, 주린이라고 하죠. 주린이들이 들어오는데 너무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투자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면은 어떨까. 그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안 그래도 책 전반부 앞에 2장까지가 되게 기초에 대한 설명이 네, 맞아요. 네. 좀 이제 보실 때 좀 어떤 뭐 질문이나 좀 네. 주린이들의 어떤 대화를 볼 때 좀 뜨악하셨던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사실 이제 단순하게 항상 이렇게 뭔가 경제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 거다라는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잘 갈 것 같아요? 이게 항상 관심인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당장 이거 투자하고 끝낼 거 아니지 않냐. 앞으로 계속 이제 투자를 할 거면은 스스로 기초가 쌓아져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앞에 1, 2장은 좀 기초적인 설명을 많이 쓰려고 했던 거고요. 항상 보면은 단순하게 우리나라 뭐 이렇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거예요? 수출은 왜 이렇게 증가를 해요? 수출 증가하면은 뭐가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 사실 대학교 이제 초반에도 배우는 것이기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경제에 대한 지식들을 조금씩 쌓아가는데 이게 내 거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공부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고 이런 국가의 흐름 속에서 어떤 주식들 그리고 어떤 산업들이 성장하면서 그 기업들의 성장 가치가 나타나는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자신이 그냥 스스로 투자를 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분위기가 지난해와 또 달랐던 것 같은데 네. 차이점을 실감하시나요? 올해 지난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네. 사실 작년에는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지금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작년이랑 이렇게 다르지? 뭔가 달라진 것이 있나? 라는 이제 의문점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올해 같은 시장도 작년이 사실 이례적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해 시장도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을 사실 즐기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길게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조정이 계속될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눠지기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동성을 즐기는 시장이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유동성을 즐겨야 한다고 했는데 네. 책에서도 이제 유동성과 같이 살펴봐야 할 걸로 리스크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슬슬 리스크를 살펴본다고 하면 어떤 리스크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저는 이제 책에서는 3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 금리로 인해서 테이퍼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유동성이 회수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제 이면에는 사실 물가가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이냐. 지금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작년에 WTI 보시면은 사실 선물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죠. 근데 지금 WTI 수준은 $60 수준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WTI가 한꺼번에 크게 올라온 상황이니까 이런 것 생각하면은 물가는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소비자 물가가 지금 3월과 4월 큰 폭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과 이제 유사하게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먼저 올라왔고요. BEI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오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금리가 올라가면은 사실 이전에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유동성을 회수를 하게 되거든요.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고 지금은 그와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니까 유동성 회수 이게 가장 화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지금은 약간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국면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그럼 유동성 회수되면은 이제 상승 동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게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리스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동성이 좀 많이 풀린 측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책에서도 이제 과거에 닷컴 버블 때다 아니면 금융위기 때를 같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라고 보시는지. 네, 이제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흔들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유동성을 공급을 했죠. 사실 유동성 공급 말고 다른 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게 딱히 지금 없잖아요. 과거의 경험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은 비슷해요. 근데 닷컴 버블이랑 지금이랑 보면은 닷컴 버블은 뭐 약간의 이제 기업의 실체 그리고 앞으로 기업의 성장성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그것과 관련돼서 기업들 성장하는 기업들은 분명한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제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버블이 크게 꺼질 것이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살아남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뭐 언택트 관련주라던가 4차 산업 관련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닷컴 버블과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사실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워낙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유동성 공급하면서 지수가 올라갔던 건데 그 이면에는 사실 주택시장의 가격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모기지론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주택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자금을 대출을 해줬죠. 그러면서 집값에 이제 거품이 계속 껐던 거고 그 자금들이 사실 주식시장에도 넘어오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른 거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 시장에도 버블이 있고 자산 시장에도 버블이 있고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좀 우리나라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경기 개선 흐름이 그래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니까 버블이 이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유동성이 이제 지금은 사실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풀렸기 때문에 이 버블이 꺼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경험하지 못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경기가 침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한 리스크 요인이니까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3천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좀 뭐 횡보세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네.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버블 효과가 이후에도 계속 쭉 지속되리라고 보시는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우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네, 사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유동성은 즐길 필요가 있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국 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시장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전에 고점이 3,260선 정도인데 그 고점을 한번 돌파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유동성이 미국에서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고 이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으로 유동성이 이제 또 유입이 되고 주식 시장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도 사실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거, 조그만 사실 박스권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금리에 대한 불안감들이 사실 반영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지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예정되어 있어요. 상하원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한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금리 수준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언급을 할 텐데 금리는 사실 이제 동결할 거라고 말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 시장의 우려를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평균 물가 목표제를 연준에서 도입을 했거든요. 이거는 과거에는 2%를 무조건 이제 달성을 해야 된다. 그 이후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유동성을 회수를 하던가 기준금리를 올리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2%를 밴드화한다라는 거거든요. 2%보다 넘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거를 용인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자기들도 다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물가가 올라가고 연준에서 빠르게 테이퍼링을 할 거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이제 좀 조정은 그래도 나타날 것 같아요. 조정이 너무 없이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나중에 이제 유동성 버블이 커질 때 그럴 때는 더 깊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한번 좀 쉬어가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것들이 시장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레벨에 익숙해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실 3,000선 처음 보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계속 레벨업을 한다? 라고 하기에는 국내 이제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책에서도 2023년까지는 사실상 제로 금리가 유지될 거라 전망을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국내나 아니면 뭐 국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2023년까지는 좀 더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면 어떨지.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쉽게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경기가 조금씩 개선되면은 지금 연준에서 월 1,200억 달러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유동성을 조금씩 줄여가겠죠. 경기가 확실하게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사실 이제 조금씩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긴 할 거고요. 금리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2년물과 10년물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데 금리는 올리진 못하겠지만 유동성은 조금씩 회수될 수 있으니까 23년까지 계속 주식시장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열심히 사면 되니까 좋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변동성은 커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은 한 번은 또 쉬어갈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그리고 유동성 회수가 또 나타날 것이니까 그로 인한 영향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올해부터는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처럼 그렇게 가파르게 계속 상승하는 시장 자체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자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 이후에 좀 유동성이 다시 공급되면서 지수가 상승하고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는 또 주식시장의 비중을 늘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 투자자들이 많이 똑똑해졌거든요.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영향을 봤을 때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다변화할지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을 얻을지 항상 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영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도 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데 네. 이 경우에는 좀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크기나 아니면 방향, 영향의 크기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파동? 네.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부터
일부 이제 재개가 되잖아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과거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온전하게 사실 열린 건 아니고 일부만 열리게 된 거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또 과거와는 약간 다른 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래도 힘이 좀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의견이 맞다라고 설명드리긴 사실 어렵죠. 근데 공매도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그러니까 상승으로만 흘러가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제어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순기능도 있는 반면에 억지로 사실 이제 좀 떨어뜨리지 않냐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시장에 미치는 거는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뭐 기다렸다듯이 이렇게 막 한꺼번에 뭐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런 현상까지는 사실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대형주 중심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고밸류에이션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나타나면서 조금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들이 있겠지만,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거나 시장의 변화가 확 나타난다거나 그런 우려는 조금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버블 즐기는 거에 대해서 버블 즐길 때라고 하셨는데 네. 언제까지 버블에 올라타야 될지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둬야 할지. 네,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앞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설명드렸듯이 미 국채 금리 그리고 한국의 국채 금리, 이런 금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2%에 도달을 한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1.4%까지 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5%가 뭐 되냐, 뭐 1.7%, 2% 이 레벨에 대해서 보다는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인해서 물가도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예상하고 있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익률보다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면은 사실 이제 채권 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니까 이거를 가장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을 나타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금리가 이제 차근차근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처럼 다가오진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가장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채 10년물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봐야 될지. 금리가 이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1.5%를 보는데, 지금 이제 과거랑은 좀 다르게 왜 1.5%라고 하는 거냐면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5%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에 관련된 거를 투자를 했을 때 그냥 주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배당이 1.5% 나오니까 그거보다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은 사실 1.5% 내가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보다 이게 1.7%, 1.8% 되면은 그냥 예금하고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채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 수준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지금 유동성으로 공급되면서 주식시장이 올라왔으니까 이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미 국채 금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어차피 상승 흐름은 맞아요. 왜냐면은 계속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채권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발행금리는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만약 이제 2%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 같아도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채권 쪽의 비중을 계속 늘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국채 10년물 금리가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책에서 종목별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네. 개별 기업별 맞춤형 대응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일까요? 이제 뭐 어떤 산업별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업별로 접근하는 게 맞다. 지금 이제 왜 작년과 올해의 시장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차이는 있기는 해도 웬만한 업종들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지고 유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이제 높아진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산업별로 좀 다르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성장하고 있는 쪽,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와 좀 궤를 맞춰서 하는 쪽,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산업 쪽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IT가 그래도 궤를 찾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성장 산업들로 궤를 맞추고 있는 것들이 이제 친환경 쪽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2차 전지라던가, 그리고 이제 화학 쪽, 특히 화학 쪽으로 보시면은 에너지 쪽 관련돼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전기차가 이제 커지고 있다 보니까, 산업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쪽 관련해서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계속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것과 또 다르게 이제 또 국가별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가를 보면은 한국도 좋고, 그리고 중국 쪽으로도 좋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어떤 이제 종목, 업종들 다 그냥 무작정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쪽,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되면은 이제 계속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니까 이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 쪽으로 보시는 것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안전자산 비중을 또 점차 높여가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이제 뭐 금이나 뭐 원자재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네.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주식시장이 이제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식 비중 100%였으면은 수익률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근데 올해 시장의 색깔이 약간 변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100%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이제 다른 것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사실 원자재거든요. 지금 원자재 랠리를 다들 엄청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사실 이미 2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는 경기 개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그래도 원자재가 상승하는 것들은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식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원자재 쪽으로도 좀 비중을 늘리고,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그러면 시장의 사람들은 채권 시장의 비중을 조금씩 늘릴 거거든요. 그러면 저도 같이 이제 투자자들도 주식 시장 비중 조금 줄이고, 채권 금리는 이제 채권 가격이랑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싸거든요. 근데 금리가 2% 가까이 갔다 마냐, 그러면은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가격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주식시장 비중을 조금 줄이고 채권시장 비중을 조금 늘리면서 이제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가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랐다고 하셨는데, 안 그래도 뭐 최근에 슈퍼사이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네. 그러면 원자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더 그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것들을 보는 게 맞는 접근인지. 사실 레벨로 봤을 때는 약간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뭐 원자재 쪽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뭐 지금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설명은 드려요. 하지만 원자재를 100%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금융자산의 100%를 원자재를 투자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원자재 중에서도 이게 수요와 공급이 논리가 이제 특히 이제 좌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기가 개선되는 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 경기 개선이 올해 이제 좋을 거긴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진짜 좋아지는 것들이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보는 것들이 중요하고, 지금 이제 관련된 그래서 공급을 가지고 이제 재고를 계속 쌓아두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재고가 이제 쌓아두고 있으면은 이후에는 사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적다라는 거죠. 재고가 빨리 소진이 돼야 공급이 되면서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할 텐데, 지금 재고가 쌓인 수준에서 경기가 개선되는 게 지지부진하다 라고 하면은 수요 쌓아둔 게 다시 이제 공급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도 다시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이클들을 한번 다시 이제 면밀하게 기사를 요즘 보면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사들 참고로 해서 원자재의 과연 수요와 공급이 경기 개선 사이클과 같이 궤를 맞춰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체크를 할 때 또 원자재 같은 경우는 워낙 종류가 다양한데 네. 어떤 종류의 원자재를 좀 체크해 보는 게 괜찮다고 보시는지. 사실 구리 같은 게 미스터 쿠퍼라고 해요. 이제 경기 선행적인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이제 경기가 개선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 개선 흐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스터 쿠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리를 이제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광석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철광석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 개선을 하는 하나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특히 구리 철광석 쪽으로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사실 또 중심인 거는 WTI 원유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유는 사실 이제 어떤 식으로 논리가 이제 구성되는지는 사실 약간 미지수이기는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오펙도 있고 그리고 비오펙까지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공급이 늘어나고 그리고 수요도 또 늘어나고 하지만 이게 항상 지금 초과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WTI 계속 올라왔잖아요. 이 수요와 공급과는 약간의 다른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는 한데 WTI 가격도 어떻게 되는지 또 체크해 볼 만한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 이제 어느 시장 어느 나라 시장에 할지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랑 중국이 올해는 좀 괜찮을 네. 것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IT라든지 그쪽 기업 쪽을 추천하시는 건가요? 좀 아니면 뭐 제조업이나 되게 다양한데. 네, 사실 이제 중국 본토 주식을 비중을 보면은 에너지, 금융 요런 쪽 비중이 사실 높기는 해요. 근데 중국도 보면은 중국은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르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내수를 키우려고 해요. 왜냐면은 수출 중심으로 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수를 탄탄히 하면서 내수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시진핑 주석의 이제 또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내수가 커지는 이제 소부지 쪽,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국의 이제 수출이 잘 되면은 사실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이제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들이긴 한데, 중국을 계속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계속 4차 산업과 관련된 IT 쪽 보시고, 그리고 소비재 쪽,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